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요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이거 인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걷기 인증입니다. 아, 저도 봤어요. 아하. 오늘 만보 걸었어요라고 하시면서 만 걸음이 찍힌 숫자를 카페에 올리기도 하고요. 네. 오늘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라면서 걸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걷기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뭐든지 지속하고 꾸준하게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난 이래요 하고 척 보이고 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난 이참에 나도 어디다 척 한번 뭐를 올려야 되겠네요. 아, 좋은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운동도 되지만 이게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만보 걷기 실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시간은 TV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7번 국도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시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예.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꿈을 꿨는데 지금 이렇게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요, 네. 소개할 사람은 텔레비전 속에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사진 속에 내가 아닌 우리 마을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우투돼서 마을을 이래 내세우고 싶나 싶죠? 궁금하지요? 네, 궁금합니다. 그럼요, 우리 마크다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같이 대다 보자고요. 백해줘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들 그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그때 그 시절, 그리운 그곳을 바로 이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입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또 숨겨져 있을지 오늘 그 작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리운 어린 날의 옛 추억이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아득한 듯 가까운 듯 나를 만들어준 그곳 고향마을. 돌담 아래 뛰어가던 어린 날의 내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일 듯 사무치는 그리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건네고픈 내 고향 돌담마을. 그곳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속초의 한 카페입니다. 젊은 사진작가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돌담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따뜻한 색감, 왠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바로 이곳이 문대영 작가의 고향 상도문 일명 돌담마을입니다. 야, 이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이 마을 이름이 돌담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주변에 이렇게 돌담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쌓여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상도문인데 여기가 정말 돌담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돌담하고 이런 마을 예쁜 걸 많이 찍어서 주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찍었고 그 사진을 강릉에서 한번 전시했고 이번에 속초에서 두 번째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 마을을 직접 사진으로 담으셨다는 건데 저희가 오늘은 돌담마을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돌담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상도문이고 상도문은 그 도문동을 세 개로 설악산부터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이 있고 거기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쌍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쌍천에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 이제 그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가장 구하기 쉬웠던 돌로 그래서 돌담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담이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돌담 마을이라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감각에 맞춰 소위 SNS에서 한창 뜨고 있다는 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2021년 새로운 분위기에 편승해 속초의 핫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알게 되고 그곳을 좋아한다는 건 아무래도 작가로서 기쁜 일이겠죠. 20대에 고향을 떠나온 작가는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계셨던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나가 있었으니까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꽤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생활하신 건데, 그럼 고향에 가실 때마다 느낌이 좀 색다르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돌담이 있었지만 그 돌담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했다가 대학교 친구가 한번 집에 놀러 와서 너네 돌담 참 예쁘다. 그때부터 그 돌담이 더 다르게 보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국에 놀러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큼 예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 상도문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도문 옆에 흐르던 쌍천엔 유달리 돌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날라 담벼락을 짓고 집을 만들고 어느새 마을은 돌담이 예쁜 그런 동네가 됐죠.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burning. 작가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또 다른 전시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전시장마다 다른 컨셉,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다는데요. 전시는 천장을 보시면 벽이 아닌 천장에 자리한 사진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지금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그래도 되게 예쁜데요, 여기? 네, 그 길인데 그 양옆으로 돌담들이 종류 좀 다르게 좀 되어 있고.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전시회장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시회는 조금 독특한 게요. 이 세 개의 전시장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말이 이제 장소는 세 군데이지만 요 골목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이 골목 길을 이렇게 오면서 상도문에도 이제 길이 있으니까 길을 오면서 이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네. 여기 돌 여기 있습니다. 네. 옥탑방 전시장에선 누워야 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돌을 베고 누워 작가의 어린 시절을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의 고향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또 문득 그 작가님의 고향 마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작가님하고 함께 이 돌담 마을에 와봤잖아요. 이 작품으로만 보던 곳이 바로 여기였네요. 예, 맞습니다. 사진 속 온기를 전하던 작가의 고향 마을은 눈으로 봐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합니다. 물론 돌집은 많이 사라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가에겐 어릴 적 추억 상자겠죠.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카메라. 오늘도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다시 고향에 돌아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여기 들어오는 곳이라서 뭐 딱히 새로울 건 없는데 올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랑 엽서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저희 고향 집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상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네. 맛있는 것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슈퍼, 그죠? 지금의 슈퍼죠. 그 예전 슈퍼로 지금 이용하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판만 아직 남아 있는 거 상태고요. 그럼 부모님만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부모님 살고 계시고요. 네. 슈퍼집 아들. 어린 시절 으쓱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슈퍼집 아들이라 불리는 문대영 씨는 이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점점 유명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마을의 모습이 지금이랑은 조금 바뀔 텐데 그건 좀 어떠세요? 이게 마을이 점점 이제 유명해지면서 뭐 예술 작가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동네가 좀 더 예뻐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동네 분들을
또 싫어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분들하고 여기 이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상생해서 좀 더 예쁜 마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그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하고 많은 그런 사진 작업이나 뭐 다른 작업을 통해서 그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고 또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걷기 좋은 예쁜 동네. 그리 크지 않아 둘러보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전부터 언제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는 문대영 작가는 이곳에서 20여 년 세월을 쌓았습니다. 돌과 함께 말이죠. 앞으로도 관심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돌멩이 하나, 잎사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정말 마을이랑 사진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별스타그램 감성 아시죠? 알죠. 딱 그 감성인데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싶네요, 저도. 꼭 젊은이 감성만은 아니래요. 나도 저거 보면서요. 저 골목골목 누비면서 나도 산책하고 싶고 그 돌담길에 만져보고 싶고 이렇다니.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두 분의 마음을 움직인 거네요. 네. 예. 그 바라는 대로 좀 마을이 많이 알려지되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지금의 좀 소박한 모습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사진 작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우리 강원도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편리함, 뭐 윤택함 이런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걸 보존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최고의 하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환경 네. 오염을 줄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요. 네. 강원도에서도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이렇게 강원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네.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청정 지역을 더 유지하자 하는 것이어서 그러려면 이제 연료를 지금 석탄이나 석유에서 바꿔야 됩니다. 청정 네. 연료로.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특히 영동 지역이 관광에만 의존해서 그 경제를 영위하다 보니까 관광 서비스에 대한 의존 비중이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나 코로나19라든지 사드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관광 산업이 주저앉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로 지금 신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척의 액화수소 충전소나 이제 태백의 플라즈마 발전소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화학 공부 좀 잘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네. 빵점이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도 물 분해, 전기 분해는 해보셨죠? 전기 분해도 안 해보셨습니까? 했겠죠. 예. 이게 물에다가 전기 음극, 양극을 꽂으면 예.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그쵸. 수소가 발생하고 하나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거기서 생기는 게 수소인데요. 예. 그 수소에다 불을 붙이면 타는데 불을 붙이고 남으면 다시 물이 됩니다. 완전히 청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수소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연료 중에 가장 청정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액체 상태로 네. 이 수소를 모아서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연료로 떼게 되면 불을 붙이고 나서 밥을 하고 나도 물만 남습니다. 네. 그것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 2년 전요. 네네. 2019년도 우리 강릉 지역에 네. 예, 수소 탱크 폭발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너무 많고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요. 이 네. 사업은 너무 위험해. 막 이런 어떤 선입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당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 시민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게 이제 아직은 수소를 다루는 기술이 좀 이렇게 잘 발전되지 않았을 때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수소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그 성격도 있지만 가스기 때문에 모든 가스는 폭발을 합니다. 네. 가스는 역시 언제라도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화된 수소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액화수소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액체 상태, 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화수소를 다루고자 하고 우리 강릉 시민이나 영동 지역 우리 도민들께서는 액화수소로 쓰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저희가 기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 강원 영동 지역하면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시죠? 네, 네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네네.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 이 영동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넘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네. 여기서 오염된 공기를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화력발전소하고 또 시멘트 공장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 이 CO2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오는 게 65%가 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쓰는 연료를 지금 석탄을 떼고 있는데 그거를 수소를 우선 떼는 거죠. 수소를 떼면 완전히 청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영동 지역은 미세먼지도 안 넘어오고 또 여기서 CO2나 미세먼지를 생산도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론적으로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 액화 기술 이런 이 기술 수준이요, 네네. 우리가 굉장히 아직 좀 어렵고 안정되지 않고 이랬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것에 대한 기술 확보를 네네.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시는데요. 그러시군요. 옛날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액화 수소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켓에 이렇게 달나라로 사람을 실어보낼 때 네. 그때 쓰는 연료 그 로켓에서 불길이 막 쏟아져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게 액화수소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옛날 미국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액화수소는 미국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수입을 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미국 기술의 약 한 60% 정도에 우리가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부지런히 했을 경우에 한 5년 정도가 좀 더 걸려서 앞으로가 이제 우리 이 기술을 축적해 가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발전소를 완공을 네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 어떤 사업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우시죠? 플라즈마도 좀 어렵고.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화학 공부 좀 하셨습니까? 아, 저도 잘 못했습니다. 오늘 저하고 화학 공부 좀 해보시죠, 뭐. 지금 이 테이블을 비롯해서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것들은 거의 다가 탄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이, 네.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묶여져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석탄을 말씀드리면, 이게 석탄의 분자식인데요. 네. 거북이 덩어리처럼 생겼죠. 거북이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C라고 이렇게 C라고 쓴 게 요게 탄소입니다. 네. 탄소. 거기에 이렇게 H라고 이렇게 쓴 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수소가 요게 수소인데 네. 요걸 떼어내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네네.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 여기를 떼어내려면 여기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뭘로 때리냐면 플라즈마로 때리는데 플라즈마가 뭐냐면 번개입니다. 번개. 아. 인공 번개. 네. 인공으로 번개를 만들어서 이 여기를 때리면 요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석탄으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 돼. 골치 아프신가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신가요? 네. 재밌습니다. 예, 예. 아까 이거는 이제 거북이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이건 좀 진해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는 진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건 탄소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주변에 수소가 더 많이 진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플라즈마를 때려서 네. 이걸 끊으면 여기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유로도 수소를 만들 수 있고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 나무 여기 있는 이 나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수소의 덩어리입니다. 네. 그리고 4가지 물질로 수소를 만드는 거를 태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 연말까지는 이걸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 신기술로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폐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네네.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는 좀 어떤 좀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폐광 지역의 문제가 석탄을 캐도 쓸 데가 없으니까 다 문을 닫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캐고 있죠. 예, 근데 예. 캐서 쓰질 못하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쓰질 못하니까 인원을 계속 줄이는 거죠. 석탄 공사에서 인원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캐놓은 걸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캐도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들을 수소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사업이 잘만 되면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자, 어려우시죠? 네, 뭐 지사님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준비도 많이 해오셔서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예. 알카드르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모시고 우리 강원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원도 하면 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청정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활짝 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문승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어머니가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좌회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빨간불에서 출발하던 오토바이랑 또 과속하면서 달려나오던 차량이 충돌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 이게 남의 일이거니 이래 생각할 이 문제가 아니래요. 네. 그리고 운전을 아무리 이래 잘하고 신경 써서 해도요. 규칙을 누군가가 하나를 또 어겨봐. 진짜 이게 어느 날 이게 벌쩍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은. 네, 조심하고 또 제대로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80년대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잘 지켜졌을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궁금한데 화면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이구, 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느리게 간다고 다 앞지르기를 하시네요. 저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네요. 저러면 안 되죠. 아유, 더구나 저런, 어머, 저건 버스 아니에요, 버스? 예, 예. 어머나. 중앙선 넘어서. 아유, 왜 더군다나 저러나. 커브길에. 그러게요. 예. 어머야, 야도 그렇네. 너무 위험한데요? 왜 이래? 아니, 저렇게 급하면 택시가. 어제 왔어야지. 어머야. 이야, 진짜 와, 난폭 차량 신고함. 저런 게 있었어야 신고함도 있네요. 돼. 맞아요. 안전벨트가 지금은 어머야, 이 지금 말을 지그릴 수가 없네. 왜 이리나. 두 저기 차가 다 대형 앞지르기를 해서. 트럭이 앞지르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거의 앞지르기에 불법 추월이 일상화돼 있는데요, 지금. 우와, 예. 와, 진짜. 강릉 경찰서에서 과속 추월 금지라고 붙여놨는데 아니, 도로가 없는 거래요, 차선이? 그래 보니? 아니, 저 봐. 와, 중앙선을 그냥 저렇게. 의뢰껏 그냥 앞으로 척.
어머야, 저래 오랫동안 막 달려오고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와, 뭐가 그렇게 급하실까요? 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게 말이래요. 저건 앞지르가 아니라 역주행이네, 역주행. 아이, 세상 바가지 같은 모자를 썼어야지. 저 하나도 안 썼네. 헬멧을 저 쓴 다 분이 봐, 없네요, 봐봐. 그러게요. 저러다가요, 툭 밭에서 훅 날아가 봐. 평생 후회를 하지. 아, 너무 위험해요. 아, 위험하네요, 진짜. 위험하지요. 헬멧 어머야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야, 저런 아들은 그냥 싹 다 잡아가야 돼. 그리고 벌침금을 멍치금 막 줘. 어머야. 한 분은 쓰셨네요, 그래도. 그러게, 여는 둘이 쓰고야, 둘 다 하나도 안 쓰고. 아, 뒤에 분은 또 안 쓰셨어요. 예. 아니, 쓰려면 둘 다 써야지. 지만 살겠다 그런 거 아, 저런 아니에요? 운동 모자는 안 되죠. 예, 쓰긴 헬멧을 썼네, 써야죠. 모자를. 네. 운동모를. 예, 예. 경찰 없나요, 경찰? 이야. 누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 지금? 진짜 이거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철에 짐을 신고 가면서도 세상. 어. 선글라스 쓰면 뭐해. 모자를 썼어야지. 그러니까 이야, 지금 화면 진짜 보니까 왜 이리나. 80년대는 지금보다 좀 안전의식이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게요. 때문에 아, 근데 헬멧 썼네요. 어이구, 이 사람, 이 모범님. 경찰이구나. 경찰이십니다. 그렇지,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 경찰 뒤에 오는 사람도 썼네, 그래도. 그죠? 예. 아유, 예나 지금이나 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맞아요. 거의 주차장이네요. 참네. 아, 저렇게 우회전하는 길에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저 진짜 위험스럽지. 저 주차 금지 표시가 있는데 바로 바로, 옆에. 앞에. 네. 이게 안 좋나? 어이구, 잘하네. 이럴 때는 벙치금을 줘야지요. 그지요? 네, 딱지 떼네요. 예. 그럼요. 예, 평소는 기분이 나빠도 저럴 땐 해야 돼. 예. 단속 보시니까 참 신나하시네요, 누님. 아, 내고요. 예, 예. 아, 저렇게 좀 단속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이구. 그러네요. 충성됐네. 그런데도 예. 그 옆에 이런 데다가 이래 쭉 세워놓고 이랬구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너무 주차 요금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걷는 거 귀찮아서 저리지 뭐. 예. 밤이네. 야간 노숙 차량 경찰 단속. 아, 밤에 노숙 차량이 많았나 왜 봐요. 차에서 자재? 집에서 안 가고 안 자고? 차를 이제 밤에 세워놓는 거죠. 세워놓으면 안 되는 맞네. 곳에. 내가 잘못 예, 이해했다, 예, 예. 야. 그렇지, 아무데나 그냥 아유. 저를 막 세워놓으니 그게 예. 문제지요. 맞아. 또 밤에는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하고 말고지요. 안 보이니까. 예. 그런 거 단속 밤에 나와서도 하는구나. 이렇게 단속을 하시네요. 예. 그러게요. 아, 저 때는 저걸 이제 노숙 차량이라고 이렇게 불렀나 봐요. 나도 지금 알았어요. 난 뭐 자는 줄 알았네, 차 안에서. 아침에 저래 해놓고 아침에 와 저런 것도 붙으면 또 속이 상하지. 그러게요. 그건 또 인정을 해요. 또 그럴 만한 가정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고. 예. 경찰관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밤에. 그러니 안 해도 될 고상을 저리 하잖소. 그지요? 그 예, 옛날에. 예. 그래도 스티커가 아니었네요, 예전에는. 쩍 붙여놓고 저거 아침에 안 떼지고. 아, 무단횡단 하시네요. 위험합니다. 아유, 왜 이래 여유스럽나? 아니, 왜 이렇게 이래 천천히 여유스러워? 가시는 거죠, 진짜? 그러게요. 이게 지금 무단횡단 아이고, 맞죠? 아이고, 저 어르신도. 어르신 너무 위험한데? 아이고, 애가 말라라. 아이, 어르신 어떡하려 그래요? 그 무단횡단이어도 저렇게 차가 네. 서줘야 돼요. 제가 더 비상등 불안한데요? 켜고. 그러니 애 마르네. 아니, 근데 여가 도로래요? 횡단보도래요? 너무 그걸 당당하게 안 걸어가세요. 무단횡단 진짜 많이 하네요. 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가네. 근데 뛰는 사람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여유로우세요. 다른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아, 거기까지 가는 게 또 귀찮은 거지. 아.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알을 앞세워서 야야 저건 차를 조심해야 뭘까요? 돼. 이름이 무단횡단하는 건 옳지 않지. 당연하죠.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안 서고 네? 그냥 막 가네요. 아, 예. 이런 문화가 있으니 아무데나 그냥 막 그냥 건너고 이러는구나. 근데 도색을 좀 다시 해야겠네요. 저기 너무 많이 지워졌네요. 어우, 너무 위험하네요. 그렇죠? 참 옛날 거 지금은 애 마르네. 그러네. 다 지워져서 안 보이네. 아, 그래도 횡단보도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차들이 서줘야 그럼요. 되는데 어이구, 그냥 어이구. 이렇게 지나가고. 아, 그렇죠. 아, 모범 택시네요. 그 아저씨는 그래도 얼픈 지나가라고 그러게요. 섰네요. 야, 옛날에 저 택시 많이 탔는데 저 포니 택시. 예. 교통질서 캠페인. 캠페인 맞아. 해야죠. 캠페인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요새같이 의식이 좀 바뀐 모양이에요. 그죠? 예. 하여튼 차 조심, 횡단보도 꼭 짓내고 이래야 돼. 네. 방심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니, 그지요? 그렇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시네요. 예, 저렇게 캠페인 하면서 이제 시민 의식도 좀 높이고. 예. 저런 건 참 좋은 거네, 지금 보니. 아, 이 저렇게 차에다가 지금 차에도 뭘 끼워 했지? 놓으시고. 아, 불법 주차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경고. 네. 내지는 맞네요. 아. 하지 말아요. 이런 안내문을 그래 돌아다님이 하나하나 다 이래 또 붙이고 이랬었네.
저거는 좋네요. 바로 이렇게 주차 위반 딱지 붙이는 거보다. 예. 맞아요. 근데 뭐 80년대나 지금이나 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진짜 심각하네요. 네. 또 옛날에는 사실 주차 공간도 저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아, 스피드건. 맞아. 우와, 옛날에는 신기하다. 저래 스피드건 예. 곤총 이래 쌓아서 자가 많이 맞습니다. 속도를 위반했나 안 했나 딱 찍으면 맞아. 숫자가 나오는 아, 정말요? 거예요. 시속 몇 어디서 저런 킬로미터. 신경이 보이면 어때요? 딱 속도를 줄여야지. 쭉 가고 맞아. 그랬지. 저기 누님, 경찰이 딱 있든 끊으시는데요? 없든 규정 속도로 가는 게 좋지 아니, 않을까요? 내가 좀 뱉어놨어요. 아이고. 아저씨 딱 걸렸네. 네, 또 걸리셨어요. 아저씨가 또 부탁을 해야지. 멋있게 아이고, 하시고. 내가 이거 예. 바빴어요. 이름이. 아, 경찰 오토바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이나 네, 멋있네. 어디로 가재? 안전운전 캠페인. 아. 네. 저게 톨게이트인가요? 그런 것 아니, 같아요. 경포 호수 입구에 그 매표소 같아요. 옛날 아, 옛날에. 예전엔 저렇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 입구네. 아, 딱 그렇구나. 보니. 거기서 어차피 표로 입장료 끊음이 단속 적어도 받고 이랬네. 아, 예전엔 경포 입구가 저렇게 야, 생겼었군요. 그 호숫가에 가요. 아, 그렇구나. 많이 댕겨서 알지요, 내가. 예. 혹시 저렇게. 누님도 그러면 저 캠페인 같은 거 참여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때? 캠페인은 안 했고요. 예. 저 차로 이래 가다가요. 꼭 돈을 받을 땐 이래요. 아니, 내가 저 볼일을 보러 가는데요. 이러면 예. 이러면 또 보내주고 이랬어요. 알뜰하셨네요. 저렇게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고 계세요. 예. 그러게. 사고는 진짜 순간이거든요. 네.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로 맞아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통법규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하고 그래야 돼요. 네. 청정 고원도시 태백. 태백하면 둘러볼 관광지가 아주 많습니다. 두 분 뭐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태백하면 그 네. 일출의 명소. 네. 태백산. 그렇죠. 예,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요 자연이 더 좋고 자연하고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석탄 박물관도 생각나고요. 어. 용연 동굴도 있고. 근데 뭐 태백하면 둘러볼 곳이 워낙 많아서 마음 먹고 소개하려면 하루 안에 안 끝나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곳도 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 바로 태양의 후예 촬영지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신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상황극에 심취하는 호준 씨를 기다리는 한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저와 접선하기로 한 비밀 요원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곳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또 새롭게 변신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곳이 풍리탄탄파크입니다. 여기가 태양의 후예 촬영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이 태양의 후예 세트 이제 촬영 전에 이곳이 이제 한보 광업 부지로 해서 저희가 이 드라마 전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던 공간입니다. 태백 통리에선 폐광지역 2단계 관광 자원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태백의 폐탄광 부지를 활용한 디지털 컨텐츠 테마파크를 미리 만나보시죠. 아니 도대체 어떤 즐길거리가 있길래 저렇게 자랑을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길이 하나 있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예. 기억을 품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태백의 영광이었던 석탄의 도시 이런 거를 기념하고자 이렇게 기억을 품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문은 우리를 어떤 길로 안내할까요? 와, 어때요? 멋있죠? 멋있어요. 여기는 과거 또는 우리가 추억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기억의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 속으로 과거 속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기억의 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기억이 무슨 기억이냐면 태백이 광산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백에 모였던 광부들이 태백 출신뿐만은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치열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곳은 그 광부들의 일상을 화면상으로 그리고 태백의 네 계절을 통해서 그렇게 쭉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관광객들은 폐갱도를 걸으며 광부의 하루가 담긴 영상과 석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눈부셔. 지금 과거에 광부가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현실로 갑자기 확 돌아오네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과거에 광부가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태백, 미래의 태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백에 살고 있는 여기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빛으로 한 빛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태백의 풍경 역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빛을 찾는 길이네요. 과거를 추억하고 왔다면 여기서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희망으로 할지 그런 거를 빛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폐갱도를 테마로 레이저쇼와 영상의 디지털 아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시설이 탄생했다니 인상적인데요. 태백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술로 보여주며 관광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을 찾는 길까지 저희가 탐방을 끝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약간 미래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빛이 많은 곳? 네. 그렇군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아니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현재를 즐길 차례잖아요. 그렇죠? 현재를 즐겨야죠. 많은 체험이 아이들의 체험도 있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거든요. 글로 또 한번 가보실까요? 체험 좋죠. 가시죠. 계장님, 여기에 오면 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럼요. 여기에서도 아주 재미난 게 많아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한번 같이 체험해 보실까요? 좋죠. 가시죠. 저는 알파카. 자, 이번엔 증강현실 포토존을 한번 즐겨볼까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사진을 골라 메일로 보내고 촬영을 진행하면 체험 완료. 관광객 참여 컨텐츠를 갖춘 IT 게임존 역시 눈에 띄는 공간입니다. 또 이런 스펙터클한 체험을 빼놓을 호준 씨가 아니죠. 모처럼 태백까지 왔는데 한 곳만 들리기 아쉬워서 또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고원도시라는 특색을 잘 살렸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실 분이 여기는 안 계시나? 어떻게 계실 텐데. 계장님 맞으시죠? 네.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왜 시청을 안 들어가시고? 여기가 저희 태백시의 자랑이거든요. 그렇구나. 오로라 파크입니다. 오로라 파크. 이곳 오로라 파크는 이제 저희 1940년대에 최대 석탄 하역지로 호경기를 누렸던 통리역이 저희가 아쉽게도 2012년대에 폐쇄가 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통리역과 이제 철도 유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철도와 별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오로라 파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세계 5개국의 고원 역사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동리역을 출발해 스위스와 미국을 거쳐 우주 관측 정거장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기차 캐릭터 하우스 탑승도 놓칠 수 없는 재미 가운데 하나. 물병자리. 제 별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물병자리에 대한 설명도 쫙 나와 있는데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저랑 아주 잘 맞네요. 개성이 무척이나 강하다. 그쵸? 제가 좀 개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셔서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제 별자리 찾아서 별자리 내용도 쭉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별 스팟, 별 맛집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눈꽃 전망대입니다. 저리로 가실까요? 저 전망대구나. 네. 올라가도 돼요, 지금? 그럼요. 가보죠. 네. 49.2m의 눈꽃 전망대에 오르면 삼척시 도계읍내와 태백의 경치가 동시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보이세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진짜 좋아요, 진짜.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죄송한데 갇혔어요. 태백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디지털 컨텐츠 테마파크. 벌써부터 6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물러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폐갱도와 옛 통리역을 활용해서 이 태백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리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요, 그 세계 5개국의 열차 체험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바로 일석오조래요. 네. 꼭 가봐. 네. 자, 두 곳 모두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면서 6월 중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 태백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걷기 운동 얘기도 했었고 또 알카드르에서 환경 얘기도 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줍깅. 줍깅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원 씨 줍깅 아세요? 당연하죠. 생각보다 젊게 사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어요. 그럼요. 예. 네, 줍깅이랑 주우면서 조깅한다는 뜻인데요. 뛰면서 쓰레기도 줍는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줍깅 그거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가 걷는 길에 쓰레기도 줍고 그럼 내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지구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리는 거고 이야, 참 좋네, 줍깅.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마의 시계는 멈췄다. 엄마는 41년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로 가셨다. 몇 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했던 것 같다. 3년 전, 2년 전, 1년 전, 땡. 나는 내가 41살이 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나도 모르게 딸은 엄마의 인생을 산다던데 라고 혼잣말을 했었으니까. 2018년 9월 30일 나는 41살이 되었다. 엄마가 날 낳은 날, 엄마의 시간이 멈춘 그 나이, 나도 그 나이가 되었다. 엄마와 같은 41살이다. 시시때때로 엄마가 그리웠지만 아이를 낳은 후 더 많이 생각났다. 아기를 어떻게 재워야 하는지, 젖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트름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의 우주 속에서 나는 너무 하찮고 작아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정말로 간절하게 엄마가 보고 싶었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엄마보다 더 늙는다. 엄마와 반전되는 것이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젊다. 흰머리나 주름도 없고 관절염이나 노안도 없다. 엄마의 늙음을 보지 못한 나는 나의 늙음이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다. 엄마에게 갱년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사춘기 아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하는지 묻고 싶지만 대답해줄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묻기로 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이다. 내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